저 멀리 인도에서 전해진 한 장의 사진. 심한 가뭄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의 아내입니다. 지난 30년 인도에서 혹서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버린 농민이 무려 59,300여 명.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은 대책을 내놓으라며 동료의 유고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지구가 기후 때문에 몸살입니다.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배출을 한다면 2100년도 기온은 거의 4도씨를 육박하게 되는.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에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염이 재난이 된 건 하루 이틀 일도 남의 나라 먼 이야기도 아니죠. 한 90% 이상은 얼추 폐사가 된 것 같아요. 습도 안 맞고 날 덥고 벌레한테는 최고입니까? 하우 농사 못 짓겠어 아주. 폭염이다, 어떤 재해다, 큰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죠. 근데 그분들은 피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더 뜨거운 태양, 누군가에게 더 가혹한 폭염. 그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도 절경이지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곳은 어민들의 삶의 현장. 수산 1번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배가 나타났습니다. 무언가 붉은 것을 주렁주렁 매단 이양선. 요즘 종종 이 바다에 나타나는 배라는데요. 뭔 게 차이십니까? 뭔 게 차이세요? 붉은 물체의 정체는 바로 멍게. 멍게가 지금 고수원 때문에 손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작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 멍게 양식장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수온이 올라가는 이맘때쯤 이와 같은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5년째) 멍게 양식을 하는 이종만 안옥자 부부. (3년) 전부터 29도까지 올라가는 고수온 피해가 심해져 이런 피난살이를 시작했다네요. 멍게는 겨울에만 성장을 해요. 한참 더울 적에는 후면을 했다가 한 12월 중순경에 이제 다시 날이 서늘해지면은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에 하면을 하는 그 시기에 자기한테는 최고 약해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고수온이 오면은 대량의 어떤 폐사가 일어날 수 있죠. 이들의 양식장 위치는 통영시 북동부의 가조도. 남쪽으로 25km 떨어진 한산도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이 부근에 한류가 흘러 비교적 수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껍질이 물러지는 물렁병으로 멍게가 폐사하게 되는데요. 3년 전부터 이 병이 멍게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군요.
뭐 사람도 지치고 힘든데 멍게라도 좀 잘 살아줬으면, 예, 이게 다 돈인데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을 하죠. 그런데 멍게까지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게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재작년이 최고 심했던 것 같네요. 한 90% 이상은 얼추 폐사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 심한 분들, 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데 주변에 작년도 심한 분들은 또 심했습니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엔 유례없는 고수온에 노로바이러스까지 퍼져 남해안 일대 멍게의 70% 이상이 폐사했다는데요. 멍게 양식 어민들에겐 졸지의 2년 농사를 망치는 대참사였습니다. 많이 쪼그라들었어. 갈수록 농사가 어렵다는 부부는 멍게 양식을 위해 아예 북쪽으로 이사를 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아열대가 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듯이 어쩌면은 멍게 농사도 예전에는 통영 거제 이쪽이 어떤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이제 수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심하다 보면은 저희 역시도 같이 올라가줘야 북쪽으로 차가운 곳으로 경북이나 강원도나 이쪽으로 올라가서라도 뭐 농사는 지을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 저 북한하고 이제 어떤 수교가 되면은 북한 해역에 가서 하면 더 좋겠죠. 거기는 더 차가우니까. 올여름을 무사히 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4년 사이 10배로 늘었다는데요. 상황이 이 지경이니 30년 경력의 잠수사 신종호 씨는 수시로 바닷속에 들어가 해양 생물들을 모니터링한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수온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해저의 부착 생물들은 지금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들도 이동이 많이 됐고. 이게 수중 촬영 장비인가요? 예. 수온이 올라가면 어획량의 변화도 변하지만 해양 생물들의 종류와 생리 생태 주기도 확연히 달라진다네요. 여기는 고무가설이 있어야 되는데 고무가설 옆에 이제 다른 외래종을 이렇게 가득한 거죠. 수온 상승하고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종 같은 경우에는 왜 수온이 따뜻한 곳에서 많이 이렇게 서식하던데 옛날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고무가설이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곧바로 어민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제 조기를 잡다가도 갈치가 잘 잡힌다 싶으면 어종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 남해안에는 난류성 어종인 멸치가 풍년. 물반 고기반이던 옛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네요. 멸치 잡이를 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다른 고기 잡았어요. 고기. 기후 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나던 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어종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신출귀몰하는 해산물 때문에 어민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늦시다 보니까 고기가 좀 남는데 계속 이렇게 수온이 이래 받아주면 계속 이래 수온이 나니까 없는데 또 물리를 몰라요. 바다 물리를 부족하 보니까 언제부터 고기 안 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죠. 불안과 싸워야 하는 마음고생이
어민들의 시름을 더 짙게 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온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수온은 1.1도 올랐는데요. 이는 전 세계 상승 평균보다 약 2.5배나 빠른 수준입니다. 어디 바다뿐일까요? 땅 위에서도 연일 폭염경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름철 양계장은 수시로 비상등의 경보가 켜지는 현장이죠. 대를 이어 닭을 키우는 박현범 씨는 수시로 닭들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이제 죽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해서 이제 그거는 빼내고요.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 닭이 더위에 너무 약해요. 땀 구멍이 없어서 열을 발산하는 게 이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열을 발산하거든요. 양계농 역시 2016년부터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닭장 온도가 계산 온도가 35도 뭐 그 이상 넘어가게 돼버리면 폐사가 언제 갑자기 쏟아질지 몰라요. 작년에 한 38도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쿨링을 있는데도 전기가 잠깐 끊어지는 바람에 뒤에 쇠는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0마리 가까이 죽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집단 폐사가 속출해 전국에서 무려 620만 마리의 닭들이 폐사했습니다. 그나마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 다행. 냉각장치가 부족한 영세 양계농은 피해가 더 극심했죠. 앞으로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뭐 유럽이 45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설치한 쿨링이나 이런 걸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현재로는. 수온처럼 기온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 무려 31일을 기록했습니다. 전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폭염 일수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폭염 일수가 단지 어떤 빈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최고 기온도 계속 높아지는 쪽으로 서서히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폭염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주범은 이산화탄소 등 우리가 쏟아낸 온실가스. 인류는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결국 기후변화란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그 속성상 한번 배출이 되게 되면 수백 년 동안 그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건 축적이 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피해를 우리가 주로 가난한 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1차 산업,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나라, 이러한 데서 주로 다 그러한 피해를 보죠. 1도의 불평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온 세상을 고루 덮이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직접 태양과 직면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들이 폭염 피해자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은 그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소득계층의 가옥 구조가 좀 열악한 그런 데서 정말 고온이 된다거나 혹한이 된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가문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면 그 자체가 더 열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